맥미니4가 등장하면서 애플도 드디어 가성비다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니멀한 사이즈에 역대급 성능과 가격으로 큰 화제인데 M4 기본 버전에서 메모리 하나만 업그레이드해도 30만원이 추가됩니다. 30만원이면 외장 메모리 2TB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더 큰 용량으로 구매하기가 애매해집니다.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이제 하나 둘 받기 시작했지만 아직 어느 버전을 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맥미니 기본 버전만으로도 쓸만한지 직접 테스트해보았고 함께 사용할 만한 SSD와 액세서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가로 세로 12.7cm의 무게는 약 60g 정도로 아이폰 14 프로랑 크기 비교가 가능해질 만큼 조망만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맥 시리즈와 달리 전면부에 C타입 포트와 헤드셋 잭이 생겨서 쓰기 정말 편해졌어요. SD 슬롯만 있었어도 진짜 완벽했을 텐데 이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뒷면에는 전원선 포트, 이더넷, HDMI, 그리고 썬더볼트 4 버전으로 포트가 3개 있습니다. 참고로 M4 프로 버전은 맥 최초로 썬더볼트 5를 탑재했습니다. 기본형만으로도 CPU 10코어, GPU 10코어에 또 램 메모리가 16기가로 올라서 굳이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이 외장 메모리랑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형을 구매했습니다. 다만 M2 출시할 때 속도에 대해 이슈가 있어서 기본형이 괜찮을지 의심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읽기 쓰기 속도는 2100에 2400MB 정도입니다.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M1 프로 모델의 성능과 맥북 에어 M3 기본 모델과 비교해보았습니다. M1 프로는 SSD가 512기가라 사실 비교하기가 애매하지만 어쨌든 M4 기본형보다 아무래도 더 높게 측정되었고 맥북 에어 M3의 속도는 1900과 2800 정도로 M4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256 버전과 512 버전의 속도가 1.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점은 SSD 용량이 커질수록 속도도 어쩔 수 없이 빨라지기 때문에 일부러 성능 차이를 뒀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기본형 버전의 속도도 작업하기에 무리가 없고 또 SSD를 설치하면 외장 메모리 속도로 작업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영상 렌더링 속도는 일반 HD 영상은 2분 30초, 6분가량의 4K 영상을 출력했을 때는 9분가량 소요되었습니다. 대부분 문서 작업보다 디자인이나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전문 업종이 아닌 특히 기본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반 외장하드로 USB-A 타입을 쓰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실 겁니다. 외장하드로 유명한 제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 T7과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가 특히 대중적이고 유명한데 둘 다 읽기 쓰기 속도가 1000MB를 넘어가며 웬만한 영상 편집을 무난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2K 외장 SSD를 보통 많이 찾으시는데 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작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맥에 내장된 썬더볼트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내장형 SSD와 인클로저를 조립해서 사용하면 좀 더 속도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외장 SSD가 내장형보다 좀 더 저렴하고 발열과 외부 충격, 방수에 좀 더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단순히 속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썬더볼트 4의 용량 대역폭이 최대 3000MB까지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SSD 속도도 이 수치 전후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라도 어차피 최대 30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 성능이 무조건적으로 높다고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또 D램 여부도 확인하면 좋은데 D램이 탑재되어 있으면 용량의 80%가 넘어가는 경우에도 더 빠른 속도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매하려는 용량에 따라 80%가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하시면 굳이 D램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SK 하이닉스 중 P41과 P31이 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P41은 읽기 쓰기 성능이 무려 7000에서 6500 정도로 SSD 제품 중 미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고 발열이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P41의 하위 버전이 하이닉스 P31인데요. 속도 성능은 읽기 3500, 쓰기 3200이 최대값이며
P41보다는 성능이 낮지만 그만큼 발열도 심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 980 프로와 970입니다. 하이닉스 P41, P31과 같은 포지션인데요. 980 프로는 속도 7000 정도, 970은 3400입니다. 이외에도 WD와 마이크론 등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마이크론사의 제품들이 조금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 970을 사려다가 잘못 사서 980 제품으로 구매했는데요. 이 제품은 970과 사양은 비슷하나 디램리스 제품이라 좀 더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속도 결과는 뒤에 소개할 인클로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인클로저는 내장형 SSD를 태블릿이나 맥과 연결할 수 있는 SSD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썬더볼트가 가능한 인클로저는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10만원 중반의 아카시스와 8만원대 하기비스, 오리코 제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저렴한 제품도 많지만 썬더볼트가 호환이 안되면 굳이 인클로저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저는 중간 가격대의 아모란다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케이스 뚜껑이 원터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봉하기가 조금 불편했지만 그런대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착했을 때 속도는 읽기 2300, 쓰기는 2000가량으로 맥미니 기본 속도와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맥미니 M4를 간단하게 리뷰해보고 또 기본 버전과 호환 가능한 SSD와 인클로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문적인 영상 업종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맥미니 프로를 가셔야겠지만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들, 브이로그처럼 헤비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구동한다면 기본 버전도 충분히 뽕을 뽑을 정도로 가성비 제품이니 맥미니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디버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